저희가 최근에 이 시간 통해서 좀 연말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좋다면 내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또 종목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신 유망주 3선을 들어보기 전에 네.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일비하는 건 우리가 2년 동안 겪어왔으니까 그렇다 네. 쳐도 잘 될 때는 우리도 잘 가야 되는데 잘 될 때도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좀 못 네. 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네. 연말까지 한번 시기를 넓힌다면 그 흐름 자체는 아직 손상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최근에 보면은 그 환율이 그래도 안정돼 있거든요. 네. 그 1,160원 라인에서 안정돼 있음에 불구하고 최근에 8거래 연속,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네. 장 초반에 선물도 갑자기 매도가 늘면서 어제도 갑자기 삼성전자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예. 아마도 지금 그 월말에 그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상방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되는 모습이 있고 예. 또 외국인들의 매물을 지금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물량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이 있고요. 또 그 선물 뭐 이런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지금 외국인들은 기관들 봤을 때는 약간 하방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상방안을 끌고 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장이 뭐 크게 부러질 만한 또 이슈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가두리 장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그 수급은 또 외국인들이 끌고 가야지 우리 시장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지수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도 개별주들은 뭐 52주 신고가 계속 치고 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쵸. 뭐 핫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묵묵하게 좀 큰 자금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 내년까지 끌고 갔을 때는 오늘 말씀드린 같은 종목 같은 것들 그 배당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꾸준히 갈 종목인데 좀 주가도 바닥인 것들 그런 살만한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조절하는 정도라면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마 그 MSCI 이번 월말 지나게 되면은 또 시장 변곡이 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지난번 변곡은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예. 옵션 만기일 이후에 딱 시장 상방으로 자리 잡았는데 일단은 좀 올라간 그 좀 갭으로 뜬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갭을 메꾸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형주들 특히 지수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나쁘진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치걸 월말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 특히 좀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고 모멘텀이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망주 3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어떤 포인트에서 갖고 오셨어요? 네, 그 NH 프라임 리츠인데요. 네. 이게 12월 5일 날 상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어제부터 내일까지 지금 공모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 투자자들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 청약이 끝났는데 청약률이 711대 1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롯데리츠가 사상 최대 청약률이 나왔는데 이게 경신을 해서 2배 네. 이상 경신을 했고요. 아마 그 일반 청약도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모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933억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굉장히 그 4개 그 서울역 도심권이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도심권에 있는 4개 오피스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츠가 아니라 부동산 재간접 리츠인데요. 그 특히 이제 가장 그 핵심 자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서울 스퀘어 그리고 강남 N타워, 삼성물산 서초타워 그리고 삼성 SDS 타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그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관련 지분증권을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지역 평균 대비해서 높은 그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실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그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을 보니까 11번가, 뭐 벤츠, 아니면 또 그 위워크 같은 데가 있고요. 예. 또 그 강남 엔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롯데 공유 오피스가 있고 또 KB 부동산 신탁 그리고 EA 코리아 정도가 있고 또 그 이제 삼성물산 서초타워는 삼성물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화재가 통으로 예.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S 타워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에서 통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그 리츠 중에서도 이제 재감적 리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롯데 리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보유 자산이 만기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집합 투자업자한테 그 보수를 좀 준다는 네. 수수료가 좀 더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지금 워낙 우량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NH 농협 리츠 운영에서 맡고 있는데 그 농협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이 네.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운영사 대표 쪽에서는 앞으로 1조 이상의 이제 그 리츠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증대를 통해서 유럽 쪽의 자산도 지금 부동산도 편입할 거로 예상이 들어서 예. 지금 공모부터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 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롯데 리츠 놓치신 분들이 또 여기 NH 프라임 리츠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충분히 매력적인 이런 상품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투자 청약에서도 좀 몰리지 않을까. 이미 기관에서는 이제 신기록 경신했다고 하고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목표 주가를 잡는다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물론 아는 거고 맞습니다. 시초가를 봐야 아는 거겠지만 가격선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리고 계세요? 네, 롯데리츠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갔거든요. 6,500 갔는데 일단은 요거는 연평균 대비해서 배당률이 5.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기수도 있고 넘는 기수도 있지만 연평균 5% 정도 있는데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을 보고선 6,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 정도 갔을 때는 차익을 하시는 관점이고 이렇게 오히려 공모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는 관점이고 일단 잡아놓고서 공모가 하회했을 경우에는 더 매수를 담아가자는 말씀드리겠고 좀 상승이 크지 않을 때는 계속 보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공모가 이상에서는 한 5% 이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롯데 리츠보다도 약간 낮긴 하네요. 그런데 기관의 관심은 더 높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는요 중요한 게 증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자산을 얼마큼 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중요한데 확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롯데 그룹의 이제 롯데 호텔 같은 것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농협의 부동산들을 많이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유럽 관련된 부동산도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NH 프라임 리츠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단에 가격대가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워낙 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는 가격대라 오히려 공모가의 플러스 5%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상으로 공모가 5,000원에 목표 주가 6,000원, 손주가 2,500원으로 우선은 가격 전략 세워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또 리츠 상품이 나왔고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두 번째 유망주도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SK텔레콤 가져왔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워낙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종목들 통신주 3사들 보면 3분기 실적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다른 KT라든가 LG U+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매출액은 늘었는데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 줄어든 반면에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크게 줄지 않은 건 SK텔레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은 근데 좀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통신주들은요 ARPU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가입자 평균 매출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랍백 기울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반면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통신주들은 ARP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대로 주가가 따라가는 성격이 있는데 최근에 ARP가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5G 가입자들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가입자들 평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계속 지금 올라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가입자가 늘기 때문에 매출액은 당연히 느는데 마케팅 비용도 매출액 증가만큼 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가질 수 가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완전 바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9월 달 누적 가입자 수를 5G 가입자 수를 전면을 보니까 그래도 SK텔레콤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가입자 1위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그대로 지금 5G 시대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자회사들 실적을 봤을 때는 SK텔레콤 자회사들이 다 양호한 상태고 최근에 또 카카오와 SK텔레콤 제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사실은 콘텐츠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 아마 카카오와 SK텔레콤 향후에 그 카카오 IP 기반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OTT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종합을 하자 보면은 내년도에 분명히 5G 가입자 늘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ARP가 늘고 마케팅 비용도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가는 측면. 그러면은 돈은 계속 벌 것이고 또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성이 다 좋거든요. 뭐 그 AD 그 캡스라든가 예. ADT 캡스라든가 뭐 11번가 다 지금 수익성 개선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자회사도 돈을 잘 벌고 본업도 잘 되는 그런 선순환 구도에 있는데 주가는 지금 연저점이기 때문에 또 배당도 24만 원 기준으로 한 3.75% 됩니다. 한 4% 나오더라고요. 네, 9,000원을 주니까요. 예. 중간 배당 1,000원 그리고 연말 배당 9,000원. 그러면 9,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을 계산하면 3.75%딱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 매력도 있는 가격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배당주 하면서 SK텔레콤 상대적으로 얘기는 덜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4% 약간 안 되는 3.75%면 이것도 나쁘지 않고 3분기에 ARPU도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 통신 3사가 마케팅비만 한 4조 원 썼다고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그래도 내년 되면 이게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도 지지난주가 통신 3사들 모두 다 바닥이라는 강조를 드렸고요. 예. 뭘 사든지 간에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정고점까지 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정고점에 80%까지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뭐 배당 매력도 있지만 내년까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4만 원 정도 딱 사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는 중에 또 오늘 밀렸다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 24만 5천 원 정도인데 그냥 현재가 그냥 편입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기서 밀리면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즉 2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빠질 때마다 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받았던 목표 주가와 손절가 29만 원과 23만 원대 가격 라인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그 SK텔레콤 말씀드리면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그 지난 카카오와 SK텔레콤의 제휴에 의해서 콘텐츠들을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그 바닥에 있는 J콘텐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올해 그 J콘텐츠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송 사업과 그리고 극장 부분 두 가지 부분인데 그 이제 방송 부분은 드라마가 가장 중요하겠죠. 올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대략 13편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8편에서 22편 정도까지 예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편 안팎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JTBC의 그 드라마 슬롯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죠. 네. 최근에 보좌관 2 보셨나요? 얘기만 네, 들었습니다. 보좌관 2가 근데 월요일 날 월화 방송이거든요. 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원래는 주말 방송 금요일이라든가 주말에 방송할 걸 기대를 했는데 예. 월화 방송 되는 거 보고서 드라마 슬롯이 증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거 후속으로 이제 그 검사 뭐 그 관련된 그 드라마도 좀 후속으로 나올 상황이고 예. 그 방송 부분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핫하지만은 그렇죠. 지금 그 기술적으로는 저항권에 있는 상황이고 JTBC가 상대적으로 못 간 이유가 실적은 계속 연간 사상 최대치 계속 갱신한 모습인데 예. 보통 우리가 적정 주가를 따질 때 그 추정 실적과 그 기업의 적정 PR을 많이 곱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잖아요. 예. 그런데 극장 부분에서는 CJ CGV가 계속 연저점을 찍었고 스튜디오 드래곤인가 뭐 CJ ENM 같은 이제 콘텐츠 대장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그 적정 PER, 그러니까 그 적정 밸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해당 멀티플이 떨어진다고 네.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CJ CGV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극장 부분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콘텐츠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동사의 멀티플도 지금 다시 상향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성수기입니다. 특히 겨울왕국 2 관련주들 좀 핫하게 올라가는데 네. 겨울왕국 2 효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덱스터 최근 주가 핫하게 올라가죠. 네. 백두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 12월 달에 이제 백수장 개봉도 뭐 200억 이상 제작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첫 텐트폴 드라마 나이나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랑 방송과 극장 모두 다 지금 회복세 성장세에 있다고 봤을 때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으로 J 콘텐츠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극장이나 또한 드라마 부분에서도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는 동안에 주가가 갑자기 막 튀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보면 39,000원 이하에 있었는데 지금 39,000원 뚫었고요. 제가 38,000원 아래에서 지금 그제 월요일 날 원고를 드렸을 때는 이하권 드렸는데 지금 3%또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 전략을 지금 바로 매수보다도 39,000원 이하에서 한번 그 1차 매수를 하고서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예. 이거는 저도 저희 고객들도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 매수가가 지금 38,000원 이하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드리게 되면은 지금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장이 좀 멀어졌지만 내년에 그 메가박스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 손절가는 보내주신 그대로 45,000원과 45,000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9,000 이하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마지막 제2 콘텐츠리까지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